네, 안녕하세요. 세션 2-2 임상연구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스마트헬스랩 연구원 정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롱지튜디널 아웃컴스 오브 시비어 아스마 리얼월드 에비던스 오브 멀티 디멘셔널 애널라이시스 저널 오브 알러지 앤 클리니컬 이뮤놀로지에 2021년 3월에 등재되었습니다. 제1저자는 아주대 병원의 알레르기내과 이영수 교수입니다. 논문을 요약해봤는데 천식 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이며 이들 중 일부는 천식 치료를 하더라도 기도가 좋아져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급성 천식 악화를 겪고 있으며 천식에 대해서 많은 코호트 연구가 있었지만 리얼월드 에비던스 수준에서의 천식의 병태 생리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천식 환자들의 임상 지표를 10년 가까이 롱텀하게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4차원 분석하여 천식의 임상적 특징을 확인하고 기계학습을 활용한 중증 천식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4차원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단면 분석을 시행하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선형 혼합 모델을 통해 중간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중증 천식 예측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라쏘부세를 적용한 모델을 활용하였고 중증 천식과 관련된 잠재 요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은 전 세계 약 3억 명 정도의 환자가 앓고 있는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질환입니다. 중증 천식을 예측하고자 했던 기계학습 모델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중증, 비중증 천식 환자들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맞춰 분석, 기계학습을 활용한 중증 천식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이카루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이카루스는 오목CDM 기반의 EMR에서 면역과 염증과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하여 모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천식 환자는 ICD-10 기준으로 천식으로 진단받았으며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천식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를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베이스라인은 처음으로 천식 약물을 처방받은 날입니다. 천식 약물이라 함은 아래의 7가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중증 천식 환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중증 천식 환자는 고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와 장기작용 벡터 사용하면서도 베이스라인 기준 2년 이내에 4회 이상의 중증 천식 악화를 겪는다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중증 천식 악화는 전신작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천식 증상으로 응급되고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를 이 중증 천식 환자들은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1년 이내에 2회 이상 4회 미만의 중증 천식 악화를 겪은 환자들을 EP군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중증 천식 악화가 일어나기 쉬운 군으로 규정하였고 그것보다 더 많은 중증 천식 악화가 있으면 하이 EP군을 규정을 하였는데 이 하이 EP군은 베이스라인 기준 이후 1년 이내에 4회 이상의 중증 천식 악화를 겪은 중증 천식 환자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동반질환에 대한 정의인데 동반질환은 ICD-10 기준으로 기간 동안 RA 질환에 대해 진단받은 경우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결과 부분에서 그래프를 보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서 다차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변수별 차이는 t-테스트, 윌콕슨 보호 검정, 파이제곱으로 분석하였고 다차원 분석을 위해서 선형 혼합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중증 천식 예측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라쏘 규제를 적용한 모델을 활용하였고 라쏘 규제는 예측에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규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연구에서는 어떤 변수가 중증 천식에서 중요한 변수인지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기계학습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하고 전체 데이터셋에서 25%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했고 학습 데이터를 3개로 나눠서 교차 검증을 하면서 학습시켰습니다. 평가는 AU, ROC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이카루스를 통해서 모집이 되었는데
데이터가 선별이 되었는데 총 약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 제외 기준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되었고 이 환자들을 중증군과 비중증군으로 나누었는데 중증군이 약 570명, 중증군이 약 1,4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중증 천식은 중증 하이피군과 이피군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약 200명, 약 380명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을 살펴볼 건데 이 연구에서는 p-밸류를 두 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밸류는 중증군과 비중증군 간의 비교이고 두 번째 나오고 있는 p-밸류는 이피군과 하이 이피군 사이에서의 비교값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중증군이 비중증군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고 더 늦은 나이에 천식을 진단받고 플럭 기간이 길었으며 BMI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초 노력성 포기량과 노력성 폐활량 비율 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는 각 분의 정관질환에 대한 표입니다. 정관질환의 경우에도 중증군이 비중증군보다 더 많은 알러지 관련 정관질환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이퍼텐션이나 당뇨, 골다공증, 우울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N수가 좀 적어서 큰 비중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혈액과 객담의 호상구 수는 모든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혈중 호중구의 경우에는 중증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변화는 리니어 믹스드 모델, 선형 혼합 모델을 사용해서 논문에서는 확인하였는데 다음에 세 개의 그래프는 각각 혈중 호상구, 객담 호상구, 혈액 호중구가 최대 10년의 팔로업 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한 그래프입니다. 앞선 표에서 확인하였듯이 혈중 호상구의 경우에는 발병 초기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객담 호상구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차이가 없었고 팔로업 하면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중구 경우에는 초기에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아까 표에서 보여졌는데 점차 그 차이는 점점 좁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초 노력성 포기량의 팔로업 기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A 그래프는 검은색이 중증, 흰색이 비중증에 대한 선입니다. 초기에는 앞서 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중증군이 더 낮았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검은색이 하이 이피군, 흰색이 이피 그룹입니다. B에서는 초기에도 후기에도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SAE 중증 천식 악화의 발생을 팔로업 연차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A는 중증과 비중증, B는 하이 EP와 EP 군에 대한 비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증 천식 악화의 발생 빈도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증군이 비중증군보다 항상 더 높은 중증 천식 악화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EP군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에서 1년 뒤 중증 천식 악화의 발생이 오히려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종류별 처방 빈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Y축은 각 분별 환자 중 얼마나 많은 환자가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그래프와 B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면 고용량, 중간용량, 흡입용 스테로이드와 장기작용 베타 작용제, 전신작용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이 중증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 EP군과 EP군에서는 그러니까 C와 D 그래프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한 중증 천식 예측 모델의 각 변수의 개수와 AUROC 값입니다. A 그래프에서 각 변수들은 라쏘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0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혈구, 나이, 호상구, 소변 백혈구 등이 주요 변수로 알고리즘을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중증 천식 예측의
평가 값인 AUROC 값은 0.7점 정도로 트레인과 테스트셋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논의 부분입니다. 앞에서 본 천식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이 예측 모델은 라쏘 규제를 적용해서 중요도가 높은 개수들만 남겼는데 이 예측 모델에서 중요한 개수로 남았던 혈소판, 혈액 요소 질소, 그리고 요한, 그리고 호용구에 대한 변수는 이전 몇 년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숨겨진 잠재적 가치가 있는 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천식에 대한 첫 번째 다음 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연구가 천식에 대한 첫 번째 롱텀 리얼월드 에비던스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다차원 분석을 통해 중증 천식 환자는 이 중증에 비해 더 높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면서도 중증 천식 악화의 비율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력성 1초 호기량은 비중증에 비해 중군에서 가파르게 감소하는 데 반해서 호상구 수치들은 높은 약물 용량에도 그 감소가 더딘 모습입니다. 호중구 수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활성화된 호상구가 중증 천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호중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한계 부분입니다. 단일기관의 연구이며 관찰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천식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이고 팔로업 기간 동안 환자들은 단일 치료팀에 의해 일관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찰 연구로서도 멸치박과 탈락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최장의 천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해 중증 천식과 미중증 천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 연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롱텀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증 천식의 특징을 확인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하여 이를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중증 천식이 비중증 천식에 비해 속도가 높은 상부 조치, 점진적인 폐기능 감소, 잦은 천식 악화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AUC 0.7점 정도의 중증 천식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중증 천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관련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맡은 스마트 헬스랩의 정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